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늘로 엿새째를 맞았는데요. 사회 전반에서 조심스럽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꾼 김영란법,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만 지금 400만 명이라고 하고 또 배우자나 접촉한 사람들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해당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또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건의기에 또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던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다들 네.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또 몸을 움츠기려는 그런 면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빨리 대응을 못하는 게 혼란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 등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한 5천 개가 이미 훌쩍 넘었었는데 답변은 그 절반, 한 2,500개 가량에서 그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아예 질문만 계속 쌓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 국민들께서도 국민권익위에 그 질문을 해놓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이 초반기에 혼란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권익위의 대처가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다들 좀 몸을 좀 사린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지금 위반 신고 1호가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엄격히는 이제 신고는 1호가 아니었고 네. 수사가 1호가 된 셈인데 네. 이제 강남구청장께서 지역에 있는 노인정 대표분들 한 16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식사비 자체만 놓고 보면 3만 원이 넘을지 어쩔지 조금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버스도 대절을 했고 중간에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3만 원이 충분히 넘는다고 볼 그런 여지가 있고요. 네. 또 왜 그럼 어르신들에게 접대한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한노인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공적인 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그럴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강남구청 쪽에서는 법규에 따라서 원래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네. 어쨌거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수사 대상 1호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권익위에 다른 문의도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밥값에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3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영란 세트 또 영란 코스까지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예. 어떻습니까? 보통 저도 자주 가던 식당에 갔더니 영란 세트라고 이름을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갑자기 런치 세트 같은 게 29,000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네. 음료 같은 경우는 따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네. 2만 원대, 3만 원대 아니면 세 사람이 같이 먹으면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들을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고급 식당은 손님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한정식 같은 경우는 가짓수를 줄이면 되지만 한우 식당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애로를 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물론 초반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또 몸을 사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식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식 요리라고 할지라도 세트로 나오는 것은 몇 가지를 줄여서 가격을 맞출 수가 있는데 고기는 1인분에 얼마 하는 걸 바로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고가의 고기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당들이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찍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그런 식당들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예고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은 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경조사비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장례 문화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네. 저도 직접 그곳에 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 고위공직자, 검사나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면 예전에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화환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환업자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거를 10만 원이 안 넘는데도 불구하고 화환을 보냈을 때 받은 쪽에서 돌려보내게 되면 결국 이제 주문을 한쪽에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송비만 다 날리는 셈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인데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이게 혹시 친구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이를 쪼개서 10만 원씩
그렇게 했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 아무래도 시행 초기라서 뭐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골프 치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골프를 좀 많이 쳐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지금 골프 연습장만 북적거리고 골프장은 굉장히 한적하다고 하던데요. 가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우 같은 것을 취급하는 식당과 함께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곳이 아마 골프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뭐 지금 연휴 기간이었습니까?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런 연휴 때 거기 뭐 예약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국내 골프장들이 통통 비다시피 할 정도로 취소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은 여전히 이제 골프 장비 같은 거 갖춰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괜히 또 내수 시장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달라진 풍경 중에 하나가 학교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대학가에서 지금 신입생 유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좀 받고 있어서 속을 끓고 있다던데요. 그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실제로 실험 실습 같은 걸 해보고 네. 뭐 기념품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금품 수수와 관련된 건 아니고 자칫 그게 일종의 부정청탁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실업계나 이런 것은 특히 좀 속을 끓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들도 몸을 움츠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인카드 사용량 준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내년으로 또 미룬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상관 있나요? 원래 보통은 가을에 채용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년에는 가을에 채용을 하면 그 한 10월, 11월에 취업이 되게 되면 네. 그다음에 학교를 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그래서 뭐 관행이라고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취업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에 출석을 안 하더라도 리포트로 대처해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그거를 출석을 못하겠다 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면 이게 교수에 대한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사실 김영란법 이후 신고 1호는 딱 그런 경우였거든요. 취업이 됐으니 교수님께 찾아가서 수업에 안 나오게 해달라고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학생이 그거를 신고했던 게 김영란법 신고 1호였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들고 갔었을 때. 그렇군요. 모든 법에는 꼭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김영란법 역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예외 조항을 굉장히 많이 두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을 이상하게 틀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이미 과거에 벤치 여검사 사건 때도 어떤 물품을 받았더라도 애정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는데 김영란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절친한 애인 사이다라는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밝혀내서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며 네. 또 이제 친인척들 뭐 8촌 이내의 혈족이라든가 4촌 이내의 인척 같은 경우에는 또 주고받는 것을 다 일일이 제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흠결로 삼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신고의 대상 중에 하나는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형제 자매 이런 경우는 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찾으려고 하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다면 동창회라든지 향후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동창이나 향후회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회칙에 따라서 상품 같은 것을 나눠주고 금품 같은 걸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모범 뭐 동창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주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표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뭐 직무와 관련성 있는 공직자라든가 언론인에게 대상으로 했었을 경우에 네. 과연 이게 그 회칙에 따라 준 거냐 아니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준 거냐를 가려내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취지는 좋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모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부터 입법 보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털 사이트 임직원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 대표 발의를 하셔서 네. 실제로 뉴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뉴스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어떻게 봐야 보면 돼서.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도 다 언론인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법안을 내놨는데 그럼 거기에 또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좀 생겨서 네. 직접적으로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재가공에 서비스하는 거에 또 한정 또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화환이나 선물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런 허례 호식들이 많았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술렁거리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또 지나치다 각박하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좋은 곳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또 방향이 될 거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적하신 것 같이 정말로 그동안의 허례허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또 개선해야 할 뭐 짬짬이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밀실에서 주고받는 그런 부정한 거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쪽으로 길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틀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설정을 해준 것이고 실제로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뭐 당사자인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더치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화도 확산될 거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계세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가장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다가 마지막에 네. 그렇게 걱정되시면 더치페이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게 뭐 좀 정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밥값 내야 되나 눈치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그럼요.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네. 모여야 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네. 그런 문화도 바뀌어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살펴보는 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파파라치들이 만행하고 있다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좀 상황이에요. 뭐 예전에 몰래카메라로 많이 쓰였던 것들, 뭐 인형 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든가 그러니까요. 시계라든가 라이터 이런 카메라들이 그런 학원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전에는 그걸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침해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도 원래 목적과는 달리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뭐 민사상으로 초상권 침해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을 비롯한 이 직무 당사자 얼굴을 란파라치가 또 다 알고 있진 않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란파라치보다 무서운 게 바로 내부 고발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를 선의의 의미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를 살리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는 반대로 조금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내부 고발자가 예를 들어 경쟁 상대라든가 아니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아니면 좀 그렇게 과한 부정청탁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황을 신고를 해서 곤란을 겪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더더군다나 다들 좀 위축된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모양새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른바 3, 50 규정에 어긋나면 위법인데요. 누군가가 그렇다면 이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현재는 뭐 국민권익이라든가 경찰 쪽에 서면으로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해진 서식을 갖춰서 위반 내용이라든가 관련된 증거라든가 아니면 신고 당사자의 정보 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화 신고만으로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요. 뭐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워낙 명확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는 예외적으로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뭐 신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경찰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시행 초반이라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점이 많긴 한데 어쨌든지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